안녕하세요. 정신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호주에서 오셨는데 사실 외국에서 오실 때 보면은 이게 한두 개 심으러 오시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국 자주 들어오시기도 어렵고 외국에서는 치료 비용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한국은 치과의사가 많기도 하고 병원도 많고 하고 접근도가 좋아서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받는 거는 비용적으로도 사실 외국에 비하면 되게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편한데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하루 10명에서 15명 보더라고. 진짜 부럽다. 개꿀이다. 진짜 부러운데 그래도 5시 되면 퇴근하신대요. 매일매일 9시까지 일하는 한국 치과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상태로 오셨냐면은 이가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남고 앞니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뼈 상태를 보면은 여기는 빠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여기도 그렇게 빠진 지 오래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아있는 앞니로만 식사를 하시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이게 이제 힘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실 어금니가 망가지면은 앞니는 그냥 필연적으로 망가져요. 밥을 씹어야 될 때는 어금니인데 앞니로만 씹으시니까 여기 힘이 얼마나 가해지겠어. 그리고 턱 위치 보면은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물 때 어금니부터 힘을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앞니가 힘을 좀 덜 가해지는데 앞니에만 모든 힘이 다 가해지면은 이 앞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금니는 이만큼 올라갈 때 앞니는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씹을 때 앞니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앞니가 쑥쑥 다 삐져나와.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2개 남아있는 것도 뭐 상태 썩 좋지도 않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앞니의 위치가 다 변해요. 송곳니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콧볼에 있으면 콧볼 상방에서 약간 앞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니가 다 벌어지시는 분들은 이 송곳니 위치가 이 콧볼 뒤로 가요. 그러니까 앞니 공간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보철물로 하면은 진짜 앞니에 자일리톨 6개가 다 막아내게 돼요. 되게 싫어지거든요. 공간적인 위치도 조금 애매하고 이래서 일단은 이건 살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이제 발치까지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뼈 상태를 보면은 뼈는 이쪽 어금니 쪽만 이렇게 이제 신경이 좀 가깝게 가고 나머지 거는 오히려 틀니를 안 쓰고 계셨어서 자극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뼈 상태는 CT를 보면 다 괜찮았거든요. 뼈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미 거의 빠질 때가 돼가지고 이건 다 망가졌고, 심기 전에 다 분석을 했을 때 보면은 앞니 쪽은 이제 뼈가 이렇게 조금 얇고 앞으로 삐뚤어져 나와 있었고 어금니 쪽은 뼈 상태가 나쁘지가 않아서 그 사람은 뭐 금방 끝날 것 같더라고요. 여기만 조금 뼈가 약간 짧아가지고. 근데 폭이 좀 넓으면은 보통 임플란트를 심을 때 아래 턱이 있으면은 임플란트 이쪽에 심진 않아요. CT를 봤을 때 여기 심으면 여기 뼈가 얇고 보통 뼈가 흡수가 되는 거는 볼 쪽부터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을 때는 웬만하면 입천장 쪽 여기다가 다 박습니다. 이게 생존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입천장 쪽이 뼈가 좀 더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심는 걸로 계획을 잡고 호로록 다 심어서 오신 날 몽땅 다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총 개수는 아래 거는 총 8개를 심고 위에 거는 총 10개를 갖다 박았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심는다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아프다고 이렇진 않아요. 수술 잘 됐어요. 엑스레이 보면은 뭔가 가지런하네. 로로로로 위치 맞춰갖고 잘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 형태가 괜찮기도 했고 이쪽만 지금 이쪽 끝에 쪽 여기만 뼈가 좀 부족할 뿐이었지 나머지 건 뼈의 높이가 좀 충분해가지고 임플란트 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이거 다 심는데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 심고 그날 임시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한 날 임시차를 해드린 거예요. 보면 이뻐요. 일단 요것만 들어가도 이제 그때부터 신세계예요. 보시기 전에 이랬더니까 집에 갈 때는 이러고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신세계지 이때부터는. 그리고 이쪽 뼈랑 이런 것도 라인도 다 잘 다듬어가지고 보면은 똑바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쪽으로 외식도 조금 하고 이래가지고 이쪽도 보면은 위로 좀 올려주고, 그러니까 수술이 참 잘 돼서 임시차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이러고 가셔서 이제 언제쯤 들어오셨냐면은 사실 이렇게 출국하고 나셔서 한동안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여유 되실 때 들어오시라 이랬더니 임시차도 물론 시키기 편했지만 나는 빨리 완성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천천히 들어오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들어오셨네. 6월 20일 날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마무리했냐면은 이게 6월 30일 날 마무리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총 다 해서 5월 2일 날 수술을 해서 6월 30일 날 끝났네? 딱 2달 걸렸네? 전체 위아래 다 하는데 딱 2달 걸렸어요. 마무리하는 데까지. 완전히 본떠서 마무리할 때 딱 2달 걸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이를 보면은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거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이 보시면은 이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면은 이 코끝부터 여기가
쑥 다 꺼져요. 근데 어머니는 앞니 뼈가 좀 있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덜 걷었었는데 코 라인하고 끝을 내리면은 입술이 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무리하고 나서는 항상 생각하는 게 코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일자대가 앞입술을 살짝 바깥으로 빼주는 게, 이렇게 되면 사람이 훨씬 잘 머물거든요. 이걸 제일 전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입술이 꺼져서 입술을 처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입술 라인을 살짝 위로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서 입술 라인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랫입술이 윗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입술이 엄청 얇아져요. 여기만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바깥으로 빼서 입술이 살짝 뒤집어져서 입술 라인이 바깥으로 다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얼굴 형태는 훨씬 더 이뻐졌어요. 이 구각부 라인도 이뻐지고. 그래서 지금 잘 마무리하고 가셔서 식사 잘하고 계세요. 이러시면 아마 살쪄서 오실 거야.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서 틀리하는 값보다 조금 들어가고 임플란트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뭐 한국 들어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가 최대한 내원 횟수를 줄여서 마무리를 해드리니까 내원 횟수나 기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어머니는 뼈가 충분히 있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제가 수월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빨리 마무리 해드렸는데, 뼈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없으신 분들은 2달 안에 절대 못 마무리해드려요. 자기 뼈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빨리 붙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그래도 오시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가 하나도 없어도 더 일찍 와서 이 다 해놓고 가세요.